안녕하세요.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2021년 2월 중순부터 3월 초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 아마도 애플 주식 얼마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테슬라 주식 얼마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했던 분들도 계속 하락하는 장세 속에서 실제로 그 가격까지 주가가 떨어져도 선뜻 사지를 못하실 거예요.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네이키드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기로 보유할 만한 우량하고 실적이 좋은 주식들로 선택해서 매수해도 만족할 만한 가격으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정해서 풋옵션을 매도하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내가 인수해도 좋을 가격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로 해서 네이키드 풋옵션을 매도한 경우에도 계속 주가가 떨어져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옵션 만기일에 내가 너무 비싼 가격으로 주식을 떠안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제 영상은 특정 주식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캐시우드가 경영하는 아크인베스트의 ETF에 최근 많이 편입된 텔라닥과 팔란티어를 아크인베스트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각각 100주씩 매수하는 것을 시도하고자 네이키드 풋옵션 한 계약씩을 매도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거래일 2021년 3월 3일 기준으로 아크인베스트의 텔라닥 평균 매수 단가가 215불 59센트였는데 저는 만기일이 2021년 4월 16일이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60불인 텔라닥 네이키드 풋옵션 한 계약을 주당 옵션 프리미엄 1불 60센트를 받고 매도했었습니다. 막상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보니 160불에 텔라닥 100주를 인수하는 게 싫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텔라닥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만기일 같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 풋옵션을 매수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풋옵션 포지션을 청산하면 더 이상 만기일에 텔라닥 주가가 160불 이하로 떨어져도 160불의 이 주식 100주를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영상 준비일인 2021년 3월 8일 텔라닥의 주가가 엄청 떨어져서 해당 풋옵션의 프리미엄은 반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1불 60센트 받고 판 이 풋옵션이 되살려고 보니까 6불 20센트를 줘야 하네요. 옵션 한 계약당 주식 100주 단위로 거래되므로 160불 받고 판 풋옵션을 620불 주고 되사야 하니 460불 손해입니다. 앞으로 쭉 텔라닥 주가가 계속 하락할 것 같다면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 풋옵션을 청산하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고 이것이 단기적인 조정이라 생각된다면 단순히 풋옵션을 청산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풋옵션보다 만기일을 늘리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낮추는 방법인데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 있는 풋옵션은 되사서 청산해버리고 더 멀리 떨어진 만기일과 더 낮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즉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풋옵션을 주당 프리미엄 6불 20센트에 사서 포지션을 청산시키고 이 6불 20센트와 같은 가격에 만기일이 더 길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더 낮은 풋옵션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텔라닥 주가가 새로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하로 해당 만기일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 새로 매도한 풋옵션은 의미 없이 만료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풋옵션을 매도하고 받았던 1불 60센트만큼은 수익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즉 제가 처음에 매도한 풋옵션의 만기일이 2021년 4월 16일이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60불이었는데 이와 동일한 만기일이고 동일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 풋옵션 한 계약을 6불 20센트에 매수해서
기존 풋옵션 포지션을 청산하고 이 6불 20센트 혹은 이보다 비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하지만 기존의 풋옵션보다 만기일이 더 길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더 낮은 풋옵션을 찾아봅니다. 풋옵션의 프리미엄은 만기일이 길수록 더 높아지기 때문에 만기일이 길수록 같은 금액에 더 낮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풋옵션을 매도할 수 있거든요. 먼저 2021년 7월 16일이 만기일인 텔라닥 옵션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35불인 텔라닥 풋옵션 프리미엄이 주당 6불 70센트네요. 이 풋옵션을 매도하면 기존의 풋옵션을 주당 6불 20센트 주고 매수해서 청산해도 주당 50센트가 남네요. 옵션 한 계약당 주식수가 100주이니 총 50불의 차익이 생깁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도 기존의 160불보다 낮은 135불이라서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겠고요. 만기일이 더 먼 2021년 10월 15일에 텔라닥 옵션 테이블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25불인 텔라닥 풋옵션 프리미엄이 주당 7불 60센트네요. 만약 이 풋옵션을 매도하면 기존의 풋옵션을 주당 6불 20센트 주고 매수해서 청산한다 해도 주당 1불 40센트가 남네요. 옵션 한 계약당 주식수가 100주이니 총 140불의 차익이 생깁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도 기존의 160불보다 낮은 125불이라서 혹시나 주가가 떨어져서 풋옵션이 행사되어 이 텔라닥 주식 100주를 인수하게 되어도 부담이 적어지고요. 이렇듯 기존에 매도했던 풋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보다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 마음이 변하여 막상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의 주식을 떠안게 될 상황이 싫어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는 옵션 포지션을 청산하고 다른 옵션 포지션으로 갈아타는 것을 옵션을 롤링한다고 합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네이키드 풋옵션을 롤링하는 경우라도 향후 새로운 만기일까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새로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이하로도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싶은 주식인 경우에만 옵션을 롤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시당초 텔라닥 풋옵션을 매도할 때 텔라닥을 주당 160불에 100주 매수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이 풋옵션을 롤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 또 다른 풋옵션이 팔란티어 풋옵션이었습니다. 제가 거래할 당시인 2021년 3월 3일을 기준으로 아크인베스트의 팔란티어 평균 매수 단가가 24불 58센트였는데 저는 만기일이 2021년 3월 19일이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3불인 네이키드 풋옵션 한 계약을 주당 옵션 프리미엄 1불 9센트를 받고 매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식시장이 큰 조정을 받으며 3월 5일부터는 팔란티어의 주가가 제 풋옵션의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 23불 아래에서 거래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부터 팔란티어 주식을 23불에 100주 매수하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네이키드 풋옵션을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막상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 그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에 해당 주식 100주를 매수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교육 목적으로 제 풋옵션을 롤링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팔란티어 풋옵션을 주당 프리미엄 1불 9센트를 받고 한 계약 매도했었는데요. 막상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 23불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보자 더 이상 23불에 팔란티어 주식 100주를 매수하는 게 달갑지 않게 여겨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같은 만기일 같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인 풋옵션을 한 계약 매수하면 이 풋옵션 포지션이 청산되어서 더 이상 이 계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풋옵션 가격을 보니 주당 프리미엄 1불 12센트에 매수해야 하네요. 주당 프리미엄 1불 9센트에 매도했던 풋옵션을 다시 1불 12센트에 매수해야 하니 주당 3센트 손해이고 옵션 한 계약당 주식수 100주이므로 총 3불 손해보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팔란티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 같다면 이 손해를 보고도 해당 풋옵션을 청산하는 게 맞는데요. 저는 여전히 팔란티어 주식을 매수하고 싶고 다만 지금의 23불이 아닌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풋옵션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1불 12센트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만기일이 더 멀리 떨어진 풋옵션을 한 계약 매도하면 되겠죠. 2021년 4월 16일이 만기일인 팔란티어 옵션 테이블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1불인 팔란티어 풋옵션을 주당 프리미엄 1불 39센트에 매도할 수 있네요. 주당 1불 12센트를 주고 기존의 풋옵션을 매수해서 포지션을 청산하고 새로운 풋옵션을 주당 프리미엄 1불 39센트에 매도한다면 차액이 주당 27센트니까 총 27불의 차익이 생기네요. 이렇게 하면 최초 풋옵션 매도 시 받았던 주당 프리미엄 1불 9센트는 그대로이고 이 풋옵션을 롤링하면서 추가로 주당 프리미엄 27센트가 생겼습니다. 더불어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기존의 23불에서 21불로 낮아져서 더 부담이 적어졌고요. 물론 기존의 풋옵션은 만기일이 3월인데 새로운 풋옵션은 만기일이 4월이니 그만큼 이 계약에 더 오랜 기간 묶여 있어야 하겠지만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주가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알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풋옵션을 롤링하는 것은 기존의 풋옵션 청산을 먼저 하고 새로운 풋옵션을 매도하든 아니면 새로운 풋옵션을 먼저 매도하고 기존의 풋옵션을 청산하든 두 개의 거래를 해야 하는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주가와 그에 따라 변화하는 옵션 프리미엄 때문에 따로따로 주문하고 체결하기가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때 증권회사의 PC용 앱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한 번의 주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팔란티어 풋옵션을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모바일 앱을 사용하여 롤 오더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하단의 메뉴 중 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롤링하고자 하는 풋옵션을 터치해 줍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보면 롤 포지션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터치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풋옵션이 매도 포지션이므로 자동적으로 이 풋옵션을 매수하겠다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이 풋옵션을 사겠다는 사람은 1불 29센트에 사겠다고 하고 팔겠다는 사람은 1불 31센트에 팔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이제 제가 새로 매도하고자 하는 풋옵션의 만기일을 선택합니다. 저는 만기일이 2021년 4월 16일인 풋옵션으로 롤하고 싶어서 화면에 보이는 만기일 중 4월 16일 만기일을 선택합니다. 기존 풋옵션이 대략 주당 프리미엄 1불 30센트에서 거래되고 있으니 이와 같거나 이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를 찾아봅니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1불인 풋옵션을 보니 대략 1불 49센트에서 1불 57센트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따라서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21불을 선택합니다. 주가가 계속 변함에 따라 풋옵션 프리미엄도 계속 변동하고 있네요. 기존 풋옵션은 주당 프리미엄 1불 27센트와 1불 29센트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고 새로 매도하고자 하는 풋옵션은 주당 프리미엄 1불 49센트와 1불 57센트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풋옵션을 하나의 콤보 오더로 주문할 수 있는데 이 콤보 오더를 넣을 때 주문하는 가격은 두 옵션 거래의 차액을 얼마로 지불하기 원하는지가 됩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에스크와 비드가 현재 이 콤보 오더가 어떤 금액에서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은 기존의 풋옵션을 매수하는 금액보다 새로 매도하는 풋옵션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데 만약 기존의 풋옵션을 매수하는 금액보다 새로 매도하는 풋옵션이 더 싸다면 이 금액이 플러스로 표시되게 됩니다. 즉, 이 금액을 플러스로 넣는다면 이 콤보 오더를 사기 위해 이 플러스 금액만큼 지불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금액을 마이너스로 넣는다면 이 콤보 오더를 사기 위해 이 마이너스 금액만큼 지불하겠다는 것이니 결국 그만큼 돈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에 뭔가를 산다는 건 결국 그 금액만큼 돈을 받았다는 거죠.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기존 풋옵션을 매수하는 금액보다 새로운 풋옵션을 매도하는 금액이 더 작은 경우
예를 들어 새로운 풋옵션을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21불이 아닌 18불인 풋옵션을 매도한다고 하면 기존의 풋옵션을 대략 1불 30센트에 매수해서 청산하면서 새로운 풋옵션은 주당 프리미엄 66센트에 매도하게 되므로 비싸게 사고 싸게 파는 것이므로 롤링하면서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 콤보 오더시 플러스의 금액을 지불하고 롤링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롤링하는 것처럼 기존의 풋옵션을 매수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로운 풋옵션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것이므로 롤링하면서 돈을 더 받게 되니까 이 콤보 오더시 마이너스의 금액을 지불하고 롤링을 하고 그 금액을 받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이 풋옵션을 롤링하는데 적게는 주당 프리미엄 21센트의 차익이 발생하네요. 이렇게 새롭게 매도할 풋옵션 선택이 끝나면 화면 하단에 롤 옵션을 터치해 줍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이 콤보 오더의 매수 가격을 입력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콤보로 묶인 이 두 개의 풋옵션 거래를 통해 차익이 생기는 상황이므로 리미트 프라이스의 마이너스 금액을 입력합니다. 물론 실수로 플러스 금액을 넣는다 해도 내가 넣은 금액에 체결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시장가 오더, 즉 마켓 오더를 넣듯이 현재 가장 빨리 체결될 수 있는 금액으로 체결됩니다. 현재 화면에서 이 콤보 주문 가격이 마이너스 32센트에서 마이너스 21센트인데 빠른 체결을 위해 마이너스 21센트로 그냥 주문을 넣어 보겠습니다. 롤 오더가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내역을 확인하니 기존의 풋옵션은 주당 프리미엄 1불 24센트에 사지고 새로운 풋옵션은 주당 프리미엄 1불 51센트에 팔렸네요. 결국 주당 프리미엄 차익이 27센트가 되겠네요. 아마도 주문을 넣는 동안 프리미엄 변경이 생겨서 마이너스 21센트로 주문을 넣었는데도 마이너스 27센트에 체결된 것 같습니다. 옵션 한 계약당 주식수가 100개이니 총 27불의 수익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풋옵션은 청산되어 사라졌고 저는 새로운 풋옵션 계약으로 인해 만약 만기일인 2021년 4월 16일에 팔란티어 주가가 21불 이하로 마감하게 되면 주당 21불에 팔란티어 주식을 100주 매수하게 됩니다. 더불어 만기일이 2021년 4월 16일이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가 160불인 텔라닥 풋옵션도 아직 보유 중이므로 이 만기일에 텔라닥 주가가 160불 이하로 마감하게 되면 저는 텔라닥을 주당 160불에 100주를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원하는 가격에 팔란티어와 텔라닥을 매수하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만기일이 지난 후 다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보유하고 있는 네이키드 풋옵션을 롤링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네이키드 풋옵션을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다고 해서 손해보고라도 해당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청산하거나 해당 풋옵션을 롤링할 것 같다면 애시당초 그런 네이키드 풋옵션을 매도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예측이 불가능하고 변동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때로는 처음 계획과는 달리 시장에 대응해야 할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니 오늘 설명드린 네이키드 풋옵션을 롤링하는 방법이 어려운 상황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